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업황 불안이 지속되면서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46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역시 16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건설업에서 76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7,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로 불리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건설업에서만 13,400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00명이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실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건설사 수주가 감소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직원 현황 등을 공시한 주요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 대우건설, 동부건설 등의 기간제 근로자가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계엄의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건설업 부진으로 인력 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던 청약통장의 인기가 급속도로 낮아지면서 지난달에만 11만 명 넘는 가입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했습니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는 따라 청약 당첨 확률은 바늘구멍 수준으로 낮아지자 청약을 포기하는 소유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 불황으로 생활비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깨는 가입자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아파트 분양가에 선호지역 청약 당첨 기준도 높아지면서 청약통장 이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0월보다 11만 176명이 감소했습니다. 2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정부가 올해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확대를 위해 소득공제 한도 확대, 금리 인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지만 청약통장 인기는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첨 가점이 높아지면서 청약 당첨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데다 당첨이 되더라도 치솟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4,720만 7천 원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모든 평형 평균 분양가가 평당 4,500만 원을 넘는 등 고분양가 추세가 뚜렷합니다. 서울 경기에 공공택지, 분상제 적용되면 1,000대 1, 당첨에 대한 확률적인 면에서 좀 실망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차라리 기존 구축매입, 입주 5년 차나 10년 차 이하 이런 쪽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청약통장 해지가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청약 당첨 가점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청약통장 이탈 행렬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당첨자 발표를 한 서울 30개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은 평균 63점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커트라인 평균은 72점에 달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서울 강북권 최대여인 한남 4 재정비 촉진구역 시공권을 둘러싸고 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이 알짜로 꼽히는 서울의 대여급 정비 사업장들이 시공사 선정에 나서며 경쟁 입찰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한남 4구역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에게 특화 설계, 금융 지원, 공사비에 대한 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공권을 확보해야 향후 압구정, 여의도, 성수 등 한강변 알짜 정비사업 수주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최대여로 꼽히는 방배 15구역 시공사 선정에도 삼성물산과 포스코 ENC, 롯데건설 등이 사업장 주변에 현수막을 내걸며 홍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규모가 적지만 서초 핵심 위치에 있는 방배 7구역은 삼성물산이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시공사로 유력한 상황이지만 최근 SK 에코플랜트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구 잠원동 알짜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 4차도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송파구 잠실우정 1, 2, 3차 재건축 사업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재추진합니다. 지속되는 공사비 부담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내년에도 도시정비 사업의 선별 수준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올 한해 서울과 경기 지역 빌라 임대 시장의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불거진 전세 사기 여파로 이 빌라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값 하락과 역전세난까지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전세 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에 빌라 기피 현상이 강해지면서 비아파트 시장은 월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는 먼저 기존 빌라 구입의 실수요층이었던 젊은 세대들의 빌라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의 50%가 특집이 아파트예요. MZ세대들이 이제 아파트 선호 현상이 유난히 강하고요. 주거의 만족도의 중고점이 높아요. 월세화 현상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전세 거래는 57,6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줄었습니다. 반면 월세 거래는 작년 동기 대비 10.1% 늘었습니다. 월세 거래 증가와 아파트 매매가 상승은 빌라의 월세 보증금과 월세 가격 상승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빌라 월세 평균 보증금은 8,9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3.4% 올랐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서울 빌라 월간 월세 가격 지수는 104.78로 전년 동기보다 2.45% 상승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내 선호지역 아파트 쏠림 현상과 주택 공급 부족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공사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탄핵 정국으로 관련 법률안 통과가 요원해졌습니다.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비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침체 일로를 겪을 것이 유력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3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시멘트 업계가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업계는 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규제 기준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시멘트 업계가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각종 환경 규제까지 겹치며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국내 주요 시멘트 업체 생산 공장 책임자들은 지난 13일 정부에 질소산화물 규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충북 지역 시멘트 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시멘트 업체 9개 생산 공장 책임자들은 입장문을 내고 2029년 감축 목표를 120ppm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질소 산화물 감축과 저감시설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배출량 규제가 급격해 기준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시멘트 업계 입장입니다. 여기에 독일 등 글로벌 시멘트 업체에서도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감시설의 섣부른 도입이 쉽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같은 대용량에는 적용을 한 경험이 없으니까 저희가 첫 사례가 되니까 세계적으로 라인별 생산 능력이 저희가 거의 한 3배 정도 많아요. 또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놓고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과 환경 시민단체들이 시멘트 업계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들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업계의 과제입니다. 일단 환경부는 업계의 규제 완화 요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미해소와 정치적 불확실성 가중으로 국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폐업한 건설사는 2,104곳에 달합니다. 이 중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종합건설사 394곳이 폐업 신고를 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9% 늘었습니다. 부도로 이어진 건설사 역시 올 11월까지 27곳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약 1조 원 줄이기로 하면서 대형 건설사 대비 SOC 사업 의존도가 높은 중소, 중견 건설사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크게 치솟은 원달러 환율 역시 건설업계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건설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수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해에도 건설산업 재반 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체 간 실적과 신용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청약 캘린더 함께 하시죠. 송정은 기자와 함께 화제의 청약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사실 연말하면 많은 분들이 한 해를 정리하는 좀 안온한 시간을 기대하는데 올해는 진짜 안팎으로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청약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진짜 폭풍 같은 2024년 연말 12월이 흐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2월 분양 시장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기 마련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분양 비수기에 탄핵 정국이라는 예상 밖의 이슈도 발생을 했죠. 이 와중에도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또 관심 단지들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순천, 논산에서 분양하는 3개 단지와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2개 단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공급되는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입니다. 상봉동 83-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상봉9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올해 도시정비 사업에서 현대건설과 함께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주목받은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규모는 지하 8층에서 지상 49층 5개의 동이고요. 총 999가구 중 일반 분양 대상은 800가구입니다. 전용 면적은 소형부터 중대형 평수까지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39제곱미터 50가구를 비롯해서 44제곱미터 35가구, 59제곱미터 41가구, 84제곱미터 244가구, 98제곱미터 346가구, 118제곱미터 84가구입니다. 상봉역과 망우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에 있습니다. 상봉역까지는 도보로 약 9분, 망우역까지는 12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두 역을 이용하면 지하철 7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를 탈 수 있고요. 상봉역은 향후 GTX-B 노선도 통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수한 교통 환경을 가진 단지로 평가됩니다. 교육시설로는 면목초와 중화초, 상봉중, 장안중, 중화고, 해원예고 등이 인접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중랑천과 봉화산, 망우산, 봉화산 근린공원, 중랑 가족 캠핑장 등의 자연 환경도 갖춰져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로는 코스트코를 비롯해서 홈플러스, 엔터식스, CGV, 서울 북부병원, 서울의료원 등이 인접했습니다. 특히 단지는 주상복합시설로 지어집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저층부 29,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다양한 판매 문화시설이 들어서서 입주민들의 편의를 올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연말에 분양하는 마지막 서울 대단지이고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일정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9년 8월 1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서울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블 역세권으로 이미 교통 여건이 좋은데 추가적인 교통 호재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지로 가볼까요? 네, 이어서 전남 순천시에 들어서는 대우건설의 프루지오 단지 소개해드립니다. 순천시 덕암동 142번지에 공급되는 순천 프루지오 더 퍼스트입니다. 총 560가구 규모입니다.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6개 동 규모고 전용 면적은 84와 111제곱미터, 선호도가 높은 2개 평형대로 단순화했습니다. 대신 84제곱미터가 A, B, C, D 4개 타입이고 111제곱미터가 A, B, C 3개 타입으로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순천시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프루지오 단지입니다. 이 일대는 순천시의 중심지로 불리는 충효로 일원인데요.
직선거리 1km 내 KTX 순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홈플러스와 이마트, 다이소와 메가박스 등 여러 생활 편의시설도 인접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동천변 등 순천을 대표하는 자연 명소도 가까이 있어서 그린라이프 즐기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의 미래가치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순천시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동천을 중심으로 동측과 서측으로 나뉘는데 이 해당 단지는 최근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동측에 위치합니다. 대규모 개발이 완료 단계에 접어든 신대지구에 이어 이 선월 도시개발 사업, 풍덕 도시개발 사업,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 등이 예정돼 있는데 개발이 완료되면 이 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대규모 주거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선시공 후분양 방식인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분양 일정은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순서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6월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를 품고 있어서 향후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두 번째 단지 만나봤습니다. 자, 세 번째 단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어서 충남 논산에 공급되는 트립은 논산입니다. 이 트립은 브랜드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시공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국내 최대의 플랜트 공급업체인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많지는 않지만 자체 주택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앵커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성수동 핫플레이스에 위치한 서울숲 트리마제. 네. 이 아파트 단지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중공업 시절에 지은 단지입니다. 트리브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새롭게 내세우는 신주거 브랜드입니다. 충남 논산시 취암동 139번지 일원에 들어섭니다. 총 429가구 규모고요.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5층 7개 동 규모고요. 전용 면적은 59, 84, 108, 135, 176제곱미터로 중소형부터 대형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지난 13일 건본주택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습니다. 이 단지는 논산시의 가장 최중심에 위치합니다. 논산시청을 비롯해서 백제종합병원, 논산시민운동장 등 논산의 대부분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습니다. KTX를 이용할 수 있는 논산역은 단지로부터 2.3km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차량으로는 약 8분, 버스로는 20분 정도면 단지로부터 이동이 가능합니다. 논산 시외버스 터미널도 가깝습니다. 논산시 내 대부분 학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주요 학교로는 논산중앙초, 내동초, 논산중, 김인중, 논산공업고, 논산여중고, 충남체육고, 논산고, 논산여자상업고, 대건중고, 샘폴 여중고 등이 있습니다. 논산시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70%가 넘어갈 정도로 높은 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견건설사의 브랜드 신축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논산시와 충남 일대 주택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 일정은 12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6일 2순위 순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말씀해 주셨듯이 이 지역은 노후주택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고 하죠. 이런 지역에 모처럼 들어서는 신규 단지인 만큼 많은 수요층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정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단지로 가볼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 내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들의 당첨자 발표 일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과 중흥토건이 시공하는 브레인시티 프로지오와 한양이 시공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입니다. 이 두 단지 간의 거리가 약 2km 정도로 평택 브레인시티 내 대부분 인프라를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시티 프로지오입니다. 평택시 장안동 171-2번지 일원에 들어섭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3블럭 위치입니다. 총 1990가구 모두 일반 분양 대상이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16개 동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59, 84, 119제곱미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브레인시티 수자인은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 8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통해 장안동 18-20번지 일원에 공급됩니다. 총 889가구 규모입니다. 역시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4층 6개 동으로 구성됐고요. 전용 면적은 59와 84제곱미터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단은 두 단지 모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브레인시티 프로지온의
이 날씨가 상당히 추웠던 지난 14일 주말에도 약 10,000명의 방문객이 모델하우스를 찾기도 했다는데요. 다만 실제 청약 성적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평택 부동산 시장이 과거 대비 열기가 좀 식었습니다. 이 평택 브레인시티 입지는 그야말로 삼성전자 후광 효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 악화로 인해서 평택 캠퍼스 P5 공장 건설을 미루고 P4 공장 설비 투자도 연기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평택 일대 부동산 시장이 다소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이 두 단지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가 브레인시티 프로지오가 5억 4천여만 원, 브레인시티 수자인이 5억 800만 원 정도 분양가를 책정했는데요. 현재 평택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다소 비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개 단지 모두 실제 청약에서 일부 유형에서는 미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마피 매수 등 투자 측면에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등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브레인시티 프로지오가 12월 26일, 브레인시티 수자인이 12월 27일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브레인시티 프로지오가 2028년 4월 1일, 브레인시티 수자인이 2027년 12월 1일입니다. 네, 청약 캘린더 송정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025년 새해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